안녕하세요. 바로 전에 챗GPT 그 리튼 하면서 요 다음번에는 웹크롤링 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를 조금 연구를 했는데 방법은 알았어요. 방법은 알았는데 이게 약간 제약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 대부분의 사이트가 이제 웹크롤링을 막기 위해서 약간의 트릭들을 숨겨놨는데, 이게 사이트마다 약간씩 달라요. 사이트마다 약간씩 달라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다른 거 했던 것처럼 되게 범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범용은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조금 그 사이트에 맞춰서 그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범용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는 중이고, 그 대신에 지금 간단한 거 하나 소개하려고, 최근에 영상도 너무 안 올렸고 그래서 하나 갖고 왔는데, 와이프가 해외 여행을 가요. 근데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영어 회화 연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막 앱도 해보고 뭐 책도 사보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막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원어민이랑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되는 게 있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되겠네 해서 리튼을 켜서 간단하게 해봤더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서 리튼이랑 영어 회화 연습하는 방법을 요령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새 채팅 시작하고 GPT-4로 할게요. GPT-4로 하시고 단계별로 한번 가볼까요? 물론 하나의 프롬프트로 다루 끝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조금 단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GPT를 리튼에 이용하는 방법은 역시 단계별로 점점점 자기의 프롬프트를 이제 발전시켜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바로 한 개의 프롬프트로 오늘 영상 끝내진 않고 단계별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 내가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대답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잘 해줘요. 잘 해주고 내가 지금부터 영어를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어로 하면 돼요. 참고로 이게 영어만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언어도 얼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어 이런 거 해봤는데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간단하게 쓸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회화를 할 때는 이제 저는 제 와이프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긴 영어가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적혀 있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런 영어를 본다고 해서 제가 영어가 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몇 가지 요청사항을 더 해야 돼요. 그냥 영어로 대화하자라고 끝난 게 아니라 내 영어가 틀렸을 때 영어를 고쳐달라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답변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질문에 따라서. 그래서 답변을 내가 이해 못할 수 있으니 답변을 해석해달라가 필요합니다. 해봅시다. 내가 영어로 말한 내용에 이제 문법적인 오류죠. 문법적인 오류가 있으면 지적해줘. 그리고 너의 답변은 한국어로 해석도 달아줘.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리튼 같은 이제 대화형은 앞에 있던 요구 조건들을 지켜가요. 뭐 물론 얘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게 아직 있는 것 같은데 꽤나 잘 챙깁니다. 제가 정확하게 요청을 했다라면. 그래서 지금 영어로 대화하자.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거에 문법적인 오류를 지적해달라. 그 다음에 너의 답변은 한국어로 해석도 달아달라.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조건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부러 틀려볼까요? For business로 해봅시다. 자, 제가 요청한 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문법적인 부분을 일단 지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어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한국어 해석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자, 제가 문법적으로 틀린 게 있는데도 저 친구가 제대로 지적을 안 했어요. 물론 문법적으로 자기가 보기에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이 요청사항이 제대로 얘가 킵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말한 영어에 문법적 오류가 있는데 지적하지 않았어. 다시 답변해줘. 이번에는 문법적 오류도 지적해주고 영어로 답변하고 한국어로 해석해줘. 자, 나오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 말이 우리말로 설명이 되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요구를 할게요. 왜냐면 문법적 오류를 우리말로 지적해줘 라고 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저 친구가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문법적 오류를 지적할 때는 한국어로 해줘. 다시 답변해줘. 자 이렇게 자 이제 제대로 나오죠. 문장에서 이제 문법적 오류를 지적할 때는 한국어로 해주고 있고요. 이제 영어로 답변한다 해서 영어로 답변이 나오죠. 좋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제가 계속 대화를 하면 되겠죠. 요렇게 이제 세팅해놓고 하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 가지 더,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관용어나 수거를 잘 몰라요. 이게 단어를 2개 이상 조합해서 특정한 또 다른 의미를, 그러니까 A랑 B를 조합했는데 A, B가 아니라 C가 나오는 거죠. 그럼 관용어가 있는데 관용어는 또 따로 한번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거까지 한번 해봅시다. 너의 답변에서 관용어나 수거가 있는 경우 우리말 한국어 해석 뒤에 영어 한국어 형태로 목록으로 표시해줘. 다시 답변해줘. 네, 나왔습니다. 관용어나 수거에 해당하는 문장 사실 보캐블러리는 별로 없었어요. 문장 안에. 그래서 그냥 얘가 적당히 집어준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진짜 저희가 막 관용어라고 외우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있으면 그것도 분명히 목록에 나올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관용어나 수거 목록이 나왔고, 근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이제 계속 이어가면 되겠죠. 이게 참 아쉬운 게 얘가 자꾸 까먹어요. 이게 한번 딱 제가 조건을 걸어주면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데 아직 얘도 발달하는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아예 한국어 해석의 저기 문법적인 부분을 지적한 거를 통째로 했네요. 얘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얘기한 조건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요렇게 계속 대화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AI랑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대화를 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본인이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맞는 회화 연습을 할 때는 또 상황을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너는 런던에 사는 30세 여성 영국인이야. 그렇게 가정하고, 이거를 안 하면 자기는 끝까지 AI라고, 나는 사실 뭐 AI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답변할 수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나와 대화해줘. 이렇게 조건 한 가지 더 걸게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런던에 사는 30대 여성 영국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몇 가지는 좀 알아서 처리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챗GPT는 굉장히 상세한 시나리오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30세 런던의 삶 여성 영국인 요 4가지 상황 하에서 알아서 막 상상해서 뭘 얘기를 해주는 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하는 대화, 웨이터랑 하는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너는 런던에 사는 30세 여성 영국인인데 식당 웨이트리스고 한국인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렇게 가정하고 나와 식당에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이야기해줘. 지금부터 영어로 말할게.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저랑 대화를 해야, 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상황을, 사람도 설명해주고 상황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 나름 이 친구도 조금 뭐라고 하죠, 상황 좀 약간 좀 그 상황극을 좀 잘 해줍니다. 데이터는 따로 땡겨오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 만약에 너의 식당 이름은 뭐야 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이름도 하고 싶으면 이 뭐 예를 들어 이 식당 이름이 이거 맞아? 아니면 내가 100년 이상 된 식당이라고 해서 찾았는데 여기 맞아? 라고 하면 얘는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런던에 있는 A 식당이라는 데 가서 웨이터랑 얘기하는 게 두렵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 식당 명까지 같이 써줘야 돼요. 야, 넌 지금부터 런던에 있는 A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고 30대 남자야. 요런 상황 하에서 나랑 같이 영어로 대화를 할 거야. 라고 하고 설정 한번 해주고 대화를 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답변도 그 시나리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써주고 한국어로 해석하고 관용구 순국어 목록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가 틀렸을 경우에는 영어 틀린 부분도 이제 문법적인 지적을 해주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을 하면 되게 약간 실감나는 대화를 해볼 수 있어요. 주로 회화 때 많이 걸리는 건 공항, 식당, 호텔, 관광지, 그 다음에 특정 예를 들어 경찰서 같은 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캐리어 소매치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왔다 라는 조건 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의 상황, AI한테 상황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상황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영어로 그냥 얘기하면 되고 그 AI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런던에 있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이제 순경이고 관광객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네가 상대하고 있다. 이제 그리고 나와 영어로 대화해줘. 이렇게 처리해주고 대화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지갑을 잃어버린 절차에 대해서 자기가 그건 이제 리튼이 이제 GPT가 구글에서 찾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지갑을 분실했을 때 런던 경찰서에서 어떤 식으로 행정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 여권도 없어요. 이러면 그럼 여권이 없을 경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사관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생생한 대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고요. 만약에 이것도 아마 될 거예요. 이게 물론 제가 런던이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영국 영어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영국 영어스러운 영어를 써줄 수 있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약간 달라요. Hello and welcome. I'm delighted to assist you.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요거를 좀 더 영국 영어스러운 영어로 써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Hello love.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도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보캐브러리나 특정 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밑에 관용어 나오죠. 러브는 당신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다. 해서 나름 보캐브러리 선 안에서는 그런 표현 안에서는 조금 더 제가 영국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워딩을 알려준다고 봐요. 그래서 솔직히 리튼이 말로 읽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능은 아직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은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아시겠지만 리튼은 모바일로도 돼요. 모바일로도 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창을 한번 열어놓으면 계속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창을 틀어놓고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간단하게 우리 심심이라고 하나요? 심심이랑 채팅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해보면 그때 영어를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의 캐릭터도 가능할 겁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란 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야 라고 하고 제가 그 사람이 대화하는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극 중에 나오는 사람이랑도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치인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실존인물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존인물을 상정하고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고등학생들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그러면 넌 지금부터 런던에 사는 하이스쿨 스튜던트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는 최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좀 더 약간 그 캐릭터에 맞는 대화를 해줍니다. 생각으로 되게 재밌어요. 창을 여러 개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도 연습하고 프랑스어도 연습하고 일본어도 연습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세팅을 저희가 왜 했겠어요? 제가 이런 답변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영어가 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관용어나 수거 같은 것들 실제로 봐야 됩니다. 요것도 한 번 더 눈에 익히면서 답변 한 번 더 익히면 영어를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서 나온 모든 수거랑 이 관용어 수거가 위에서부터 대화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관용어나 수거 목록을 하나로 모아서 표시해줘.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앞에 대화에서 나왔던 관용어랑 수거 목록이 띄엄띄엄 나왔잖아요. 이제 그걸 다 끌어모아서 한 번에 쭉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를 해서 그거를 따로 이제 킵을 하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어장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모든 관용어나 수거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제일 처음에 drive on the left,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관용어였죠. 쭉 해서 나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우리가 특정 상황이나 캐릭터를 상정하고 이 지금 채팅을 시작한 거잖아요. 이 채팅 히스토리 안에서는 거기 나온 모든 관용어나 수거 목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되게 일관성 있는 보캐블러리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한번 쭉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영어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그런 워딩을 되게 쉽게 단어나 수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